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로망일 겁니다. 귀농에서 월 500은 번다더라. 는 희망 섞인 소문은 지치고 삭막한 도시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 빛을 따라간 자리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해 명품 과수원을 꿈꿨지만 결국 9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한 농업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의 역귀농, 즉 모든 것을 정리하고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비율을 현장에서는 무려 30%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인 10명 중 1명보다 훨씬 높은 체감상 3명 중 1명은 꿈을 접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혹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빚 1억과 끝없는 노동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두 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0년간 화학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50대 후반 염준수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도시의 삭막함에 염증을 느끼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겠다 는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합친 1억 5천만 원으로 충청도에 땅을 사고 최신식 비닐하우스를 지어 고소득 작물이라는 쪽파 재배를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땅을 밟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밭을 갈며 고된 육체 노동마저 보람으로 느껴졌죠. 아내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며 웃음 짓던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 교육 몇 번으로 배운 지식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장마철에는 배수 문제로 밭의 절반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조언은 옛날 방식이라며 흘려들었고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오만이 화를 불렀죠. 첫해 수확량은 형편없었고 수입은 인건비와 비료값을 겨우 메꾸는 수준에 그치자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 지원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이 조건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2년간은 이자만 내며 내년엔 나아지겠지라며 버텼지만 3년 차부터 매달 수백만 원이 원금 상환 고지서가 날아오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끝없는 노동에 몸은 골병이 들었지만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부부간의 웃음은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라는 원망 섞인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월 500은커녕 다음 달 대출금 갚을 돈도 없다 는 처참한 현실만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2년 반 만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1억 원의 빚 그리고 깊은 패배감이었습니다. 헐값에 농기구를 처분하며 염준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는 낭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유능한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60대 초반 최도전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남들처럼 평범한 귀농은 하지 않겠다며 전원 생활의 낭만을 넘어 명품 사과 과수원이라는 원대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약 3,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인수하며 그의 마음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주변에 기업 경영하듯 시스템으로 농사 지으면 된다 고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까지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의 무게를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초기 투자 기간으로 가볍게 여겼고 부족한 자금은 추가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한 미래만 보였고 다가올 위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수입은 전무했지만 최고급 유기농 비료, 최신 방제 시스템, 인부들 인건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넓은 과수원을 관리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된 노동이었고 그의 도시적 효율성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관행과 부딪히며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어느새 그는 마을에서 잘난 척하는 외톨이가 되어 광활한 과수원 한가운데서 지독한 고립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가족에게조차 재정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억 원에 육박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은 처참한 실패에 대한 공포로 바뀌었고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의 낭만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슴 아픈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했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두 편의 실패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실패 속에는 세 가지 공통된 감정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소득에 대한 조급한 환상입니다. 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지 한 평당 연소득은 논농사가 2,500원, 과수농사가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시의 월급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조급함이 냉정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 역귀농 사유의 1위가 바로 소득 부족이라는 통계는 바로 이 조급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둘째, 빚에 대한 안일한 낙관론입니다. 정부의 귀농 지원 정책 자금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2년 거치 3년 상황 같은 조건의 이면을 보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낙관론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불안감으로 바뀌어 삶을 짓누릅니다. 셋째, 나 홀로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자만심입니다. 영농 기술 부족은 물론 축사 관련 규제를 미리 파악 못해 사업을 접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농기계나 시설을 시공하는 귀농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내 경험과 능력이라면 충분하다는 자만심과 도움 청하기를 꺼리는 고립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낭만을 꿈꾸기 전에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농 전 최소 2에서 3년간 주말 등을 이용해 농사 실습을 하고 선도 농가에서 사장님이 아닌 일꾼으로 땀 흘리며 진짜 경험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 되죠. 초기 3년에서 5년간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대출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확보합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초조해지지 않고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들에게 귀농은 은퇴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빚 1억의 함정을 피하고 성공적인 귀농 창업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 통장이 아닌 농업소득 계산서를 직접 써보십시오. 평당 예상 소득, 농자재 비용, 인건비, 감가상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생활비까지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현실적인 목표 수입을 설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최소 3년 버틸 비상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들은 과수 등 장기 작물은 3에서 5년, 일반 작물도 최소 1에서 2년은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추가 투자금을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 학교 졸업장보다 귀농 선배의 흙 묻은 장갑을 믿으십시오. 책이나 단기 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내가 정착하려는 지역에서 내가 하려는 작물을 재배하는 선배 농가를 찾아가 직접 땀 흘리며 배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몸으로 먼저 살아보며 적성 검사를 하십시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이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살아보며 농촌 생활의 현실과 고된 노동의 강도를 직접 겪어봐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정말 이곳에 맞는지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의 이면을 파악하고 이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원금이나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갚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내 사업 계획과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정부의 홍보에 비해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할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귀농은 지친 도시 생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농업이라는 아주 어렵고 전문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업가가 사업 계획서 한 장 없이, 시장 조사도 없이, 자금 계획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겠습니까? 염준수 씨의 안타까운 실패와 최도전 씨의 비극은 바로 이 철저한 준비가 결여된 창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패 사례와 현실적인 조언들이 여러분의 귀농 준비 과정에 뼈아픈 경고이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며 저희가 제안 드린 5가지 준비 전략을 여러분만의 귀농 사업 계획서로 삼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정직한 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빚 1억이 아닌 진정으로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귀농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